지금까지 이제 조건 하나에 집합 하나, 조건 둘에 집합 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연관을 지어가지고 집합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었어요. 조건에도 이제 뭐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나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참이 되는 대상들만 모아가지고 진리 집합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도입을 했었죠.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집합의 종류 그리고 연산에 대한 얘기까지도 시간이 허용한다면 조금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제가 집합의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이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체 집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 나오는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유의양 카드 얘기를 끌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의 범주를 한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수학 얘기를 할 건데, 숫자들 중에서도 분수나 소수 이런 복잡한 수들 말고 정수에 대한 얘기만을 하겠다. 정수들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딱 박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들은 뭐 1, 2, 3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라든지 0.4, 1.2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정수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조건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정수들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놓으면은 그 중에서 양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짝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짝수는 2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죠. 뭐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세팅을 해놓았다면은 앞에 숫자들은 짝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요런 애들만 짝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수를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논의를 거치면은 얘네들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포함하는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외에도 공집합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0을 우리가 읽을 때 뭐 가끔씩 뭐 0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얘기로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사용을 해요. 일단 조건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실수 x는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실수를 집어넣든 간에 이 x값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x제곱이 0보다 작게 되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이 조건에 대응하는 집합을 굳이 만든다면 이렇게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집합에 들어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기호만 딱 쓰고 안에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얘가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괄호 2개 쓰는 것보다는 기호 하나로 탁 나타내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딱 그려가지고 빗금을 이렇게 탁 쳐주면은 공집합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집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집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저번에 예로 들었던 집합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x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8개의 행성이 있죠. 태양계의 행성은 이렇게 딱 8가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숫자 중에서도 자연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1, 2, 3, 4, 5,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집합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원소라고 하는 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을 말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수가 숫자로 표현이 되죠. 8개. 아래쪽에 있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쭉 나가는 거니까 자연수의 개수만큼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수를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수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수, 경, 조 이런 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큰 자연수가 하나가 생기죠. 그렇게 숫자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무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있는 이런 자연수를 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또는 이제 원소가 없을 경우도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이거나 아니면은 자연수 개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소의 개수를 특정한 자연수나 아니면 0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이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부터 무한이라는 얘기는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무한소수를 다루면서 무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보기는 했을 텐데, 무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유한이 뭐고 무한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유한은 숫자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한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할 수 없는 거 라고 설명을 딱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조건과 조건을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산을 또 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건의 연산이랑 사실은 비슷하게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x는 짝수이거나 홀수, x는 짝수 또는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는이라는 연산자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제와 뒤에 있는 명제를 합친 거죠. 논리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집합으로 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굳이 집합의 연산으로 연결을 안 시키고 x는 짝수이거나 홀수, 이렇게 되는 x를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개별로 짝수들만 모아놓은 집합과 홀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따로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합치면 되겠죠. 안에 있는 원소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집합 안에 넣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리합이었던 경우도 위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집합에서도 이제 컵 모양인데 위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도록 기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만약에 이거나가 아니고 그리고였다, x는 짝수인 동시에 홀수도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면은 기호로 썼을 때 이렇게 됐었죠. 논리 곱이었는데 집합에서는 이런 기호로 연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컵 모양인데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가지고 두 집합을 묶었을 때는 두 집합에 전부 들어있는 애들만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 3, 5, 7이라는 대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1, 3, 5, 7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집합을 편의상 대문자 A라고 놓고요. 아래에 있는 집합을 편의상 대문자 B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9가 안 들어갔네. 이거는 이제 둘이 합치는 거죠. 두 집합에 있는 걸 다 가져와요. 1 가져오고요, 2도 가져오고요, 3 있으니까 3도 가져오고, 5가 있으니까 5도 가져오고, 7이 있으니까 7도 가져오고, 9가 있으니까 9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집합인 거죠. 이렇게 연산 기호를 써가지고 집합을 두 개를 묶었을 때는요, 이때는 두 집합 전체에 들어있는 것들만 끌어와서 새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1은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죠. 그래서 얘는 빼고요. 2도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죠. 그래서 빼고요. 3은 A랑 B에 둘 다 들어있으니까 가져오고요. 5도 둘 다 들어있으니까 가져오고, 7도 가져오고, 9는 못 가져오겠죠. 한 군데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복건끼리 합하고 곱하고 했을 때 요 연산자를 논리합이라 그랬고요. 그리고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제가 논리곱이라 그랬어요. 합이라는 게 되게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인 거죠. 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이 기호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가져오는 연산 기호를 교집합이라고 해요. 이제 두 개가 만날 때 교차한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죠. 거기에 나오는 교자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라는 집합 안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겐지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수학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자고요.